사실은 전주에 우리 윤종민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네. 역사는 삶의 기출 문제다. 되게 멋있죠? 네. 멋있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수업 속에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좀 이렇게 녹아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수업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혹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 들었던 옛 이야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역사의 수업이 어떤 삶 속의 옛 이야기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의 이야기들, 삶의 현장에서 만난 옛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다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롭게 그 삶과 연결된 이야기로서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김경비 선생님이 하동 화계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하동이면은 이거 화계장 너무 먼 곳인데요? 어떻게 이 지역하고 역사를 연결시켜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우리는 왕성초. 새 학교의 지역 역사 탐방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른 새벽부터 탐방 준비로 분주한 화계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문 앞에 줄 선 학생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희 지금 학도병 전적지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인근에 있는 쌍계초등학교 왕성분교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나는 날인데요. 6.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친구들. 화계초 학생들까지 버스에 오르면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배우러 출발! 먼저 하동 지역의 생활상을 살펴보러 지리산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면 지역사의 큰 흐름을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특히 향토전시관은 지역사 학습을 위한 보물창고죠. 산전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산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는 거를 하전이라고 하거든. 힘들겠죠. 6.25 전쟁 당시 하동을 지킨 학도병의 역사도 전시돼 있는데요.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마을의 일이고 우리 역사의 일을 이렇게 함께 배우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경험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엔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도병들의 주요 전적지를 돌아볼 차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 길목에서도 역사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이 길은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죠? 혹시 역사 속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오늘의 수업이 더 특별한 것도 그 때문이죠. 6.25에 참전했던 학도병들을 위로하는 비석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전적지의 시작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학도병이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지역사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학생들. 실제로 여기서 학도병들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이런 전쟁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생생한 수업이 또 있을까요? 묵념.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은 물론 학습 효과도 만점입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싸웠다는 게 용감하고 멋진 생각입니다. 이런 역사 수업은 머리에 오랫동안 남겨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들이. 그날 오후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 보고 들으며 느낀 점이 많았다는데요. 이제는 활동 내용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한 것들을 이제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배웠던 내용, 그다음에 생각, 느낌을 모아서 산출물을 만들어 보고 또 친구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볼 거예요. 학교별로 모둠을 나눴는데요. 학도병에게 편지도 써보고 학도병의 역사와 의미를 담은 역사신문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상을 만들기로 뜻을 모은 화계초등학교 학생들.
활동 내용을 담은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학도병을 주제로 한 영화도 촬영하는데요. 지역사가 굉장히 특화된 그런 수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과서에 뭐 화개전투라는 말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다녀와 보고는 아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거를 알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황해전도 전적지에 갔는데 너무 슬퍼요. 새 학교가 함께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연습은 필수. 가장 멋진 결과물을 보여줄 학교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유루 기자입니다. 제가 용감한 학도병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학도병이란 6.25 전쟁의 북한군의 침입을 막으려고 전투에 참가한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며 학도병의 역사를 마음 깊이 새긴 학생들.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명작. 함께 볼까요? 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교실에서 TV나 책으로만 배우던 것을 실제로 보니까 더 재미있고 실감나고 화학교회랑 왕상이랑 저희 학교랑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같은 체험을 하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고 경험이 잘 나올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다양한 역사적인 이야기와 사건들을 배워가면서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갈 그리고 자라온 고장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좀 더 생생하게 그 역사 현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배운 내용을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좀 더 지식이 확장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양심과 함께 자라나는 역사의식. 앞으로 학생들이 써내려갈 지역의 역사엔 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저는 저 사례를 보면서 학생들이 수견함 같은 것들을 네. 배웠을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게 정말 나하고 같이 있는 거구나. 사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형이 경험했던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지금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저는 뭐 장소가 어디건 간에 뭐 시기를 막론하고 결국 역사 수업의 종국에는 배운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학생이 질문할 수도 있고 예컨대 그런 질문이죠. 사실관계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뭐냐. 두 번째는 사실과 사실, 인물과 인물의 관계는 뭐냐. 세 번째는 그게 지금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번째는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도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도 하잖아요. 마지막은 나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이 한번 몰입해보고 다시 빠져나와서 어떤 것이 가장 나은 것인지를 판단해보고 이런 연습을 하려면 그때그때 단계별로 적절한 질문을 학생이 던지든 교사가 던지든 하면서 계속 질문과 탐구가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수업이라야 역사 수업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 나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선생님,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화개전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면서 와, 너무 신선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네.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전혀 모를 것 같은 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지금 수업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차피 큰 주제는 6.25 전쟁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자신의 어떤 동네와 내 이웃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궁금해요.
이제 저도 사실 제가 이 지역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저도 오히려 알게 되었고 아이들도 우리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좀 더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왕성초등학교 앞에 계곡에 보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어떤 또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그 쌍계초등학교에 있는 쌍계사에는 쌍계사 안에 쌍계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쌍계사에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있는데 거기도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것들 우리 마을에 있는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태도들이 보이더라고요.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네요. 교과서에 있는 역사로 지금 접근하는 네, 이런 오히려. 모습들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역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좀 알고 생활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그 역사 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들의 역사 인식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학생들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교사의 역사관이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신복순 선생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교사는 이제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양성을 조금 존중할 수 있고 논쟁성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뭐 평화나 인권 이런 것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수업을 지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나 역사 교사의 그 역사관, 수업관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될 게 역사 교사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이나 역사관을 뭐 이를테면 그대로 전달, 심지어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생이 스스로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자료를 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토의 토론도 하고 협동학습도 하고 역할극도 도입하고 해서 다양한 자극과 생각의 나눔이 일어나도록 하고 선생님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 두 친구의 발언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야기하기 서로 질문과 대답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중개자 역할도 하고 해서 저는 그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설교자가 아니라 이제는 안내자가 되고 유도하는 질문과 생각과 상상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이게 역사 수업의 본질에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요새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 도덕이라든가 뭐 국민일 같은 데서 이제 이 밸류 에듀케이션에서 가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사가 어떤 가치 갈등 상황을 제공을 해서 그야말로 A그룹, B그룹이라든가 찬성하고 반대하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갈등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저 친구는 또 저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같이 갈등 상황을 이렇게 좀 유도한다고 할까 말씀하신 대로 안내한다고 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까 나는 이렇게 이해해야겠다 나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노력을 교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앞으로 역사교육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역사교육을 좀 시민교육으로 확장하자라는 좀 제안들이 있어요. 사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회 구성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보고 뭐 마을이라든지 지역 사회에 참여해 봄으로써 어떤 기여를 해보는 경험들을 한다면 충분히 민주 시민 교육이나 뭐 세계 시민 교육이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배운 내용을 직접 참여해 보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을 현재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불합리한 구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또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교실 속에서도 조금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지난주에 윤정배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역사 교육이 너무 한국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의 관점에서 좀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역사 교육이 확장돼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예, 뭐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교육이 뭐 확대되거나 조금 더 한국사와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다시 또 세계사도 들여다보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이 중심이고 동양사로 흔히 나누면 중국사가 더 중심이고 해서 이걸 역사에서는 유럽 중심, 중국 부중심의 역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기타사로 밀어놨던 영역을 좀 함께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인 세계사상을 강대국의 변천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사를 좀 보는 게 필요하고 동아시아사도 사실 한중일 삼국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위를 둘러싼 티베트, 몽골, 베트남 이런 역사까지 함께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신라가 삼국통일 막판에 당나라를 끌어들였다가 당이 야욕을 부리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사실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었는데 티베트 쪽에서 계속해서 당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있으면서 신라가 저항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함께 보면 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교육도 조금 더 충실해졌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 교육 현실 그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역사 교육이 학생들이 어떤 배움으로 연결돼야 되는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 바람직한 역사 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이다.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역사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그런 역사적 장면들을 의미 있게 끌어내서 학생들이 질문하고 상상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식의 수업을 통해서 종국에는 민주시민 양성의 어떤 기반이 되는 역사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펼쳐놓고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답인가를 서로 의견을 보태거나 또는 조정해서 갈등을 조정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하고 일종의 뭐 최고의 선을 찾아나가는 이런 훈련이 돼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민주적 가치의 기본이 체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 면에서나 방식 면에서 함께 이런 민주시민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 교육이 이제야말로 어떤 사실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서 생각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제 생각하는 경험에서 생각이라는 게 좀 비판적 사고였으면 좋겠어요. 그 비판이란 말이 앞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가 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일종의 습관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더 그 학생들의 어떤 삶에 다가오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생각까지도 포함한 어떤 이 삶하고 다가오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평범한 얘기인데 역사 공부할 때 항상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같은 친구라면 너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꾸 의문을 좀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역사가 현실과 상당히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역사에서 다양한 삶을 보고 다양한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볼 텐데 역사마다 굉장히 그 곤혹스럽고 실존적인 고민에 놓이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개인의 영달을 꿈꿀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할 것이냐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별 고민 없이 악의 평범성에 기대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서 선의 평범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을 지니고 공공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역사는 바로 우리 선조의 삶, 우리의 삶, 미래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미래교육의 지향점은 학생다움이 아니라 사람다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다움의 모습을 만드는데 역사 교육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묻고 또 고민하고 세상에 손을 내미는 진짜 배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공부, 또 앞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가 역사 공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인이자 세계적인 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우리 학생들이 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현실과 당면한 문제의 답을 찾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좀 정서적으로 삭막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체험활동은 사실 교시든 교실 밖이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과서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물의 세계와 만나는 것입니다. 체험학습도 아이들마다 격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체험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체험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체험이 돼야 한다. 즉 마음을 좀 깨워줘야 한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